반갑습니다. 일단 오산 근로대학교의 김윤수 목사고요. 캠퍼스 청년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청년 취업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인데, 이 관점이 이제 통계학적이거나 아니면 객관화된 어떤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6명을 만나서 그 6명이 고민하는 부분들, 6명이 준비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객관성 자체를 이렇게 갖기는 힘든데, 그래도 실제 현장 자체에서 노력하고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피부에 좀 와닿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분량이 좀 요약한다고 요약했는데 좀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향 평준화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학력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이 있었던 측면, 즉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등 또 대학교 졸업 이런 다양성이 있었던 측면에서 이제는 거의 다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준하는 어떤 기관들을 졸업함으로 말미암아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가운데 이렇게 도전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평준화됐다. 또 높은 학력을 갖고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이 화자되고 있고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취업 준비를 위해서 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불안한 마음이 커진 것이 63%, 또 경쟁이 심해서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한 것이 44.6%, 수강료와 교재 가격이 오른 것이 26.1%.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준비에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의 응답이 거의 81.9%, 8명 이상이 이렇게 응답을 했고, 구직자 10명 중에서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는 대답은 66.4%로 거의 대부분 늘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취업 준비 비용이 17만 5천 원에서 31만 2천 원 정도로 약간 2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사람인이라는 그곳에서 통계를 내고 또 이렇게 조사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나눴던 부분들의 방식은 이제 포커스 인터뷰 방식인데, 이제 통계를 많은 사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6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미리 질문지를 전달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 3명, 개별 통화 2명, 서면으로 1명.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큰 맥락에서 이제 2개의 주제를 다루고 또 2시간 내외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이제 고민과 준비라는 2트랙에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산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취업 현실에 직접적으로 몸담고 있는 이들의 고민과 준비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공과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나눴습니다. 전반적인 취업 현실과 또 개인의 특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 속의 개인, 또 개인 자체의 지향점이 이렇게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전공이라든지 처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전공은 정치외교학과, 신소재공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국제사무학과, 건축공학과, 청소년 교육상담학과,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물어봤더니 전공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 그리고 원래 꿈이 좌절된 후에 관심 영역을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이렇게 각각의 고민 가운데 있었고, 요 6명 가운데서는 점수를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기준으로 학교를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졸업 후에 다른 일을 함께 병행하는 준비,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알바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졸업을 유예하고 4학년 막학기에 이제 졸업을 유예하고 준비하는 가정이 있고, 또 마지막 4학기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졸업을 한 이후와 졸업하기 전에 준비 차이는 크게 없는데, 졸업 전에는 관련 정보와 시험을 원활하게 받아볼 수 있고, 동기와 교수의 네트워크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정보와 시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은 취업 준비에만 집중하려고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취업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복지, 상담교사로 하는 교직, 청소년 기관, 상담소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건축공학은 건축과 관련한, 신소재공학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정치외교학은 정치 분야 외교관 분야,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취업 영역이 있었고, 전공과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국제사무학과에 계신 분은 국제회의나 국제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등의 마이스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접적인 연결점인데,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PC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진출하는 게 직접적이지만, 보통은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사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연관된 다양한 영역으로 회사를 진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중에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졸업생 중에서 세계 야구 연맹에 취업한 분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진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공 후에 적성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더 관심이 생긴 곳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곳이나 인정받는 곳을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이제 대담한 분 중에서는 스포츠 레저학과 전공했지만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는, 서비스 업계로 준비하는 소년이 있었고, 이제 다른 대담자들의 이렇게 말에 의하면 이제 주변 동기나 선후배 중에서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전공과 상관없이 대기업을 준비하거나 은행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고민이 있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진로와 취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지금 섬기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고민, 그 다음에 업종 자체, 서비스업이 주로 되는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군이어서 고민이 된다,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이 있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 맡게 될 직무와 원하는 직무가 차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 나왔지만 보통 1년 이내, 2년 이내에 회사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본인이 기대했던 거와 다른 직무의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이제 지방 관련 회사들이 없어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렇게 하면 이제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때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일반 직장에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취업 전에 이미 취업한 이후의 그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되는 내용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취업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는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자신들이 겪는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움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왜 어려울까 이제 생각했을 때 취업자들이 상향 지원을 많이 한다는 점. 이게 상향 지원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이렇게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곳,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 복지와 대우가 좋은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되니까 특정 회사나 직업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또 회사 자체를 하향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오히려 이제 취업을 못하는, 밀려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또 다른 의견 중에는 의식주 문제 해결로 직장을 선택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고학력과 고스펙의 상황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건, 그래서 좋은 직장으로 이제 몰리는 현상이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한정돼 있는데, 그곳에 몰리는 현상 가운데 경쟁이 심해지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청년들의 이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인식을 넘어서 이제 사회 현상 속에 이해가 좀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취업 준비를 위해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취업이 힘든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좀 하향을 하거나 좀 작은 데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고, 지속적으로 경쟁과 비교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뭐 이제 수도권 뭐 이렇게 경쟁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그게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서 직장 자체도 더 좋은 곳으로 가야, 인정받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정보의 한계와 축소에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정보 홍수와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지식과 정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거나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뉴스나 언론에서 나오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 같은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거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좁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심한 쪽으로 간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부분인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강국의 이미지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인력으로 채워지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다. 뭐 이런 관점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현실과 교차점을 갖지 않지만 비교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타의 순간은 이제 좀 프레시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조금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기 위해서 인제 했는데, 뭐 현타가 올 때가 막막하거나 답답한 현실이 취업 준비하는 동기가 인제 취업했을 때, 주변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이제 "조급함 속에서 현타가 온다." 이런 얘기 있었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못 했을 때,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루하루 그런 것들을 못 했을 때 현타가 오고, 시험 치르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너무 심했을 때, 그래서 인제 최선을 다해서 전공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 관련된 시험들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현실 속에서 현타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타가 왔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말씀과 기도였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물론 이제 교회에 다니고 청년부에 다니고 이런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 참석했던 많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고 또 교회와 선교단체의 공동체 모임 속에서 선배들의 실제적이면서 따뜻한 공감과 소통, 이런 것들이 큰 위로가 됐고, 상대적 비교의 생각을 버리고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집중하면서 인제 현타로부터 인제 좀 뛰어넘을 수 있었고, 이외에 뭐 소소한 취미 생활이나 규칙적인 운동이나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현타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인제 여기 6명 중에 거의 대부분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현타를 좀 이겨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일정과 루틴에 보면, 알바하는 청년들은 알바 시간대가 인제 기준이 돼서 그 알바 전후로 시간을 잡아서 인제 공부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알바를 하지 않는 청년들의 기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인제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전후로 해 갖고 실제적으로 인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리플레시하거나 리부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이 인제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말씀 묵상과 큐티 부분이 있고, 또 속으로 큐티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 그다음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런 어떤 내적인 부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처음에는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점점 고립되는 것을 느꼈어요.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공동체 단톡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힘이 되었어요. 제 자신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확실히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제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실제적으로 인제 신앙이 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기타 인제 다음날 일정을 전날 저녁에 체크하고 정리하는 이런 루틴도 있고, 취업 관련 학원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그런 루틴도 있고, 또 취미 생활하는 거, 밤낮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 뭐 이런 루틴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정보와 도움을 주로 어디서 받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학과 동기 및 교수가 제일 많았는데, 내부적으로 같은 전공과 비슷한 취업 시점에 있기 때문에 공감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인제 결속력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먼저 취업한 동기들이나 인제 동기들이 인제 취업 준비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취업 관련 카페나 홈페이지가 있는데 외부 취업 정보를 얻거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카페 홈페이지에요.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얻기 어렵지만 시험이나 취업 정보에 관한 공지나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캐치할 수 있는 통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점은 등급에 따라 권한이 다른 경우가 있고 허스투나 뇌피셜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지인 중에서 전공 분야 관련자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대상들을 이제 만나서 실제 현장, 현업에 있거나 현업에 얼마 전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공 분야나 취업 분야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연결되거나 결속될 수는 이제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톡방이 있는데 오픈 단톡방과 일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많은 소통이 일어나는 SNS로 볼 수 있는데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명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동기나 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단톡방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톡방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단톡방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공동의 목적과 목표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이 올라와서 빠르게 이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 부서 및 지원제 등 학교마다 구비해 놓은 이제 진로 상담 부서에서 자소서나 이제 서류 같은 뭐 아주 기초적인 것들 또 정보에 관한 것들을 도움받고 전문적인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 없지만 이제 기초적이고 공동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각 대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진로 상담이나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 및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지만 취업 관련 정보나 도움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후차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하고 유튜버의 자격 조건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구별할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나 간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 모임을 좀 형성해 주면 좋겠다. 전공과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모임의 형성이 쉽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토익이나 자소서 아니면 교회와 선교단체 안에 모임을 형성해 주면서 이제 학교를 떠나 사회에서 건강하게 역량을 발휘하는 또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초빙을 통한 사회 선배 강연 같은 거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인생과 사회 선배들 초빙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지점을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선배들이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전공자들이라도 할지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통용되거나 형성된 것들을 예방주사를 맞듯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빙을 통해서 사회 선배 강연을 나누는 것을 요청하고 또 성품과 성향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이제 성품, 성향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성향인 것 같은지 어떤 분야에 맞을 것 같은지 어떤 계통에서 일하면 좋을지 회사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행동하고 뭐 대하는 부분들 또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에 대한 피드백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의 단계에서 좀 불확실할 때, 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많이 된다. 봉사와 헌신의 조절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 활동에서 영역에 선제적으로 배려하고 조절해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나 정신적인 소모가 많은 영역에서 좀 제외시켜주거나 아니면 축소시켜줘서 취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고민에 대한 대화에서 취업 준비생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마음의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또 답답한 심정이나 막연한 심정을 풀어낼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브릿지 역할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땐 바쁜 와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서류를 지원하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긴 과정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고립되어 우울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힘있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공동체 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공동체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노하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취하는 태도가 있느냐. 그래서 노하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노하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공 이외의 영상이나 사진 편집 등을 하면서 다양한 재능들을 연결하는 것,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하거나 뚝심 있게 감당하는 것,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 이런 노하우가 있고, 취업 중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동부 교사를 섬기는데 놓지 않는 것, 취업하기 전에 취업 후에 견고한 생활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취업 후에 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예상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또 세미나나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 또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 성경 통독이나 큐티하는 것,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이제 준비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 재정 마련들을 했었는데, 정말 현재 많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깊이 숙고 못할 때가 있거든요. 초기 이제 단기 선교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현지 선교사님이라든지 현지 상황들을 이렇게 피드백 받고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부분 안에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청년 사역이나 아니면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통계나 또 앞에서 이제 실제 취업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 선배들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취업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준비를 많이 들어야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많이 듣는 것, 또 많이 들으면서 그들의 입장이나 상황들을 찾는 것, 또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